여러분 혹시 2010년에 있었던 도이치 사태 기억하시나요? 코스피 200 옵션의 만기일이었던 11월 11일, 장 종료 직전까지 보합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는 동시호가인 오후 2시 57분,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약 2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순식간에 2.8% 가까이 폭락하며 단 10분 만에 국내 투자자들은 1,4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는 풋옵션 16억 원치를 매수한 뒤 2조 원가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급락시켜 옵션 만기 청산을 통해 약 450억 원의 이익을 챙긴 한국 도이치증권 그리고 도이치은행 홍콩 지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옵션 만기일에 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둔 국내 최악의 금융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와 똑같은 사태가 얼마 전 인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주가 조작이 하루가 아니라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졌고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43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세계에서 파생상품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이 된 인도의 금융시장과 세계적인 퀀트 트레이딩 회사 제인스트리트는 이곳에서 어떻게 막대한 자금을 이용한 지수 조작과 옵션 트레이딩을 통해 43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도 주식시장은 글로벌 트레이더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하루에도 수천 건을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에게 막대한 부담이었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통제되었고 인프라 서비스도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2010년 후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도 증권거래소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앱니다. 또한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들이 인도에 서서히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을 피하고 싶었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인도 주식시장은 급성장합니다. 엄연히 말해서 주식시장이 아닌 파생상품 시장이 말입니다. 팬데믹 시기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눈을 돌렸고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은 옵션 시장에 몰려듭니다. 인도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현물 주식시장의 300배에 달하며 대부분의 참여자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옵션 거래는 비중이 70%인 반면 인도에서는 무려 99.6%를 자랑하며 전세계 주식 파생상품 거래량의 60%, 옵션 1일 거래량의 약 80%가 인도에서 거래될 정도이죠. 2019년 70만 명 정도였던 옵션 트레이딩 인구가 이제는 1000만 명까지 늘었고 그중 20에서 30대의 비중은 무려 43%에 달합니다. 많은 젊은 인도인들은 옵션 트레이딩을 마치 오락처럼 생각하고 100배나 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무모한 베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그들의 손실액은 무려 330억 달러에 달했죠. 이처럼 거래가 풍부하고 변동성이 높으며 호구들이 많은 시장은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들에게 노다지나 다름없었고 시타델, IMC 트레이딩, 밀레니엄, 옵티버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딩 회사들이 인도 파생상품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인스트리트도 있었죠. 퀀트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밀리세컨드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파는 제인스트리트는 전 세계 45개국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초대형 퀀트 트레이딩 회사이며 2023년 기준 북미 주식 거래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월가의 큰손입니다. 우리에게는 FTX의 대표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일했던 회사로도 알려져 있죠. 2020년 제인스트리트는 뭄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했고 인도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의 28%를 차지할 만큼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단 2명의 직원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도 시장에서 약 43억 달러의 수익을 내며 제인스트리트 전체 성과의 14%를 법니다. 제인스트리트가 인도 옵션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4년 4월 그들의 경쟁사이자 100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밀레니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집니다. 2018년 제인스트리트에 합류한 더글라스와 다니엘은 하나의 퀀트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그들이 이 알고리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모두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트레이딩을 시작하자 인도 옵션 시장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제인스트리트는 두 직원과 기밀 및 지적재산권 계약을 맺었지만 얼마 후 이들은 제인스트리트를 떠나 밀레니엄에 합류합니다. 밀레니엄이 똑같은 전략을 따라하자 제인스트리트의 수익은 줄어들었고 그들은 밀레니엄과 2명의 직원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인스트리트는 전략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어느 나라에서 실행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인스트리트의 변호사는 이 전략은 회사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전략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둘 간의 소송은 2024년 12월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비밀이 새어나갑니다. 제인스트리트가 인도 옵션 시장에서 2023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 말이죠. 이 마법과도 같은 트레이딩 전략을 월가의 회사들 말고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소송 기록을 읽은 세비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인스트리트가 한 모든 거래를 조사하여 그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5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치죠. 막대한 자금을 이용한 주가 조작이라는 비밀 말입니다.
뱅크 니프티는 인도의 주요 대형은행 12개로 구성된 지수로서 상위 5개 은행이 지수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주식들의 거래량도 매우 작아서 대규모 매수나 매도를 통해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 있었죠. 반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의 거래 대금은 개별 종목 거래 대금의 12배나 될 만큼 옵션의 거래 규모와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죠. 제인 스트리트의 2명의 트레이더는 이를 간파했고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움직여 옵션 포지션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뱅크 니프티 지수 옵션의 만기일인 2024년 1월 17일 아침 HDFC뱅크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는 약 2% 하락한 46,800포인트로 시작합니다. 행사 가격이 46,800인 풋옵션은 123.55루피, 콜옵션은 653.45루피에 거래되었고,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은 약 530루피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즉 지수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매수함과 동시에 콜 매도, 풋 매수를 하면 530루피 곱하기 승수 15에 해당하는 7,950루피의 무위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 거래는 전세계 모든 금융시장에서 퀀트들이 돈을 버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금세 옵션 프리미엄이 바뀌어 이러한 기회는 몇 초, 길어도 몇 분 내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인도 시장은 옵션 가격이 왜곡되면서 차익 거래의 기회가 6분이나 지속되었고 제인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퀀트 트레이딩 회사들이 차익 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차익 거래를 위해 매수와 매도 비율을 1대1로 유지하는 반면 제인 스트리트는 주가 조작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인도에 등록된 JSI 인베스트먼트가 약 57억 루피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홍콩에 있는 JT 아시아 트레이딩이 주식 매수량의 15배에 달하는 875억 루피가량의 옵션을 이용한 합성 선물 매도를 합니다. 제인 스트리트의 주식 거래가 뱅크 니프티 지수 종목들 거래량의 25%를 차지했고 주식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거나 팔아도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장이 끝나기 전인 2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이들은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치웁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풋매수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 단 하루 만에 약 8,600만 달러를 벌었죠. 다른 만기일에는 반대로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통해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을 만든 다음 막판 1시간 동안 주식을 매수해 종가를 끌어올려 콜옵션 매수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세비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인 스트리트는 최소 18번의 옵션 만기일에 이러한 주가 조작을 하였고 약 43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우리가 했던 트레이딩은 기본적인 인덱스 차익 거래이며 위법의 의도는 없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본인들의 트레이딩이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명백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비는 제인 스트리트의 인도 내 모든 트레이딩을 금지시켰고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는 5억 5천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곧바로 세비가 지정한 계좌에 5억 6,700만 달러를 예치하였고 세비는 조사 기간 중 해당 전략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거래 재개를 허용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인 스트리트는 명성에도 금이 갔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의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수익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가 대규모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인도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조용히 수익을 챙기던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